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실 테고 아마 안 보셨으면 모르셨을 텐데 저의 휴방을 공지를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12월에 휴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올해 한 중순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막 급하게 정한 건 아니고 정말로 쉬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동안 제가 채널을 거의 4년 가까이 하면서 휴방을 몇 차례 했었는데 보통은 휴방을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이제 뭐 책 마감을 한다든지 다른 일이 많아서라든지 작년에 이제 목이 좋지 않아서 휴방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근데 사실 그때도 뭐 여차저차 해서 결국 영상은 뭐 여러 번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휴방입니다. 정말로 휴식을 위한 휴방이고요.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뭐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KT 올레 TV의 나레이션이나 리디 셀렉트에 글 쓰는 거, 시네21에 글 쓰는 거, 원티드 앱에 글 쓰는 거 뭐 하여튼 뭔가 계속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튜브 영상 안 찍고 강연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그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에게 약간의 휴식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지금도 제가 상태가 좋진 못해요. 몸이 조금 아픈 상황이고 11월 끝나갈 때쯤 되니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월요일부터 너무 컨디션이 사실 안 좋았고 거의 집에서 이렇게 일 있으면 잠깐 일만 짝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고 막 그렇게 지금 요 며칠을 보내서 지금은 이제 약간 회복세에 좀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은 심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번아웃이 여러 차례 사실 왔었지만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을 해내서 넘어가고 했었는데 이번 번아웃은 12월만 보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좀 버텼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딱 11월 말이 되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몸에서 야 이제 좀 아플 때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심적으로도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제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그거의 지표가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영상에 댓글을 잘 못 봐요, 요새. 악성 댓글이 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있어도 그냥 차단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 가능성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긴 보는데 잘 못 보고 댓글을 보려고 하면 정말 즉각적으로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막 심장이 엄청 쿵쿵 뛰고 막 그런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구나 라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렇진 않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댓글 잘 보고 이상한 댓글 있으면 뭐 차단도 하고 그냥 그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하는데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얘가 지금 좀 약해져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되게 작은 자극에도 지금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그런 게 쉬어야 한다라는 어떤 지표로서 너무 잘 느껴졌기 때문에 12월에 휴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언제 복귀하냐? 일단 복귀 목표는 1월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월이라고 지금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막상 12월에 쉬어보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휴방을 하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방 동안은 뭘 하냐? 휴방 동안 이거 궁금하신 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휴방하는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거는 책 읽고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지금 하고 싶은 일이고요. 막 읽고 싶은 책이랑 공부하고 싶은 것들, 공부하고 싶은 책, 독일어 학습지 뭐 등등등 지금 막 하고 싶은 공부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고 피아노도 좀 치고 원고도 좀 쓰고 라디오도 하고 나레이션도 하고 안 쉬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상하죠?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것 같지?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하게 겨울 서점의 여러 방향성이나 정책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겨울 서점은 그대로 겨울 서점일 것이고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약간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쉬는 동안 겨울 서점의 어떤 전반적인 뭐 운영이나 제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다시 정비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그리고 굿즈 같은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어떤 굿즈를 만들면 좋을까?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바라시는 굿즈들이 있더라고요. 뭐 머그컵이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의견이 항상 들어오는 게 있던데 혹시 뭔가 만나보고 싶은 굿즈가 있으시면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채널 정비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방 기간 동안 저를 못 만나서 너무 서운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서운해하실 거죠? 제가 다 알아요. 서운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숨은 김겨울 찾기 좀 올려드릴까 봐요. 제가 겨울 서점 채널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다른데 인터뷰를 한 영상도 있고 뭐 되게 여기저기 많단 말이에요. 제가 나온 영상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모르시는 제가 나왔던 영상들을 이렇게 좀 링크를 걸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커뮤니티란에다가 가끔씩 그냥 제가 생각날 때 숨은 김겨울 찾기 올리면서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관해서도 사실은 지금 멤버십 개편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그걸 공지를 안 찍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멤버십 변경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미리 리워드를 해드린 상황이었고 이거의 구체적인 정비 사항은 내년에 제가 복귀를 할 때 이것도 함께 다 얘기할게요. 뭐 책 광고, 멤버십, 굿즈 복귀할 때 다 얘기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때 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도 많고 해가지고 자세한 얘기 못 드릴 것 같고요. 좀 고민인 거는 이제 다음 달이 휴방인데 멤버십을 유지해 주시는 분들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고민이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멤버십을 유지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점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휴방공지. 하지만 숨은 김겨울 찾기도 올라갈 거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휴방공지를 드렸고요.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아시죠? 제가 휴방공지 할 때도 항상 책 추천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갈 책은 우리는 자살을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꼭 건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 하여간 살아서 여러분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져와 봤어요. 자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이제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소식에 슬퍼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 사고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밤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계속 나의 소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 몇 번 했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뭐 자살하고 싶다는 자살 사고와는 사실 조금 다른 결의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막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도 듣게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뇌피셜로
우리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어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사건을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 사건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자살 문제를 그리고 또 자살 사건, 본인의 자살 사고 같은 것들을 직면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이 사람은 이래서 자살했겠지, 저 사람은 뭐 저래서 자살했겠지 막연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살을 보고 슬퍼하는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자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은 제 자신을 위한 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들의 자살을 보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슬퍼지는 걸 느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사실 읽은 책이기도 했고요. 이 책은 이제 임상심리사인 이민경 작가가 쓴 책이고, 이분은 학부 때는 동문학이랑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를 공부해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까지 하고 이제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에서 내담자들을 만나고 있는 임상심리사입니다. 이 책은 재미있게도 본인의 이제 전공이었던 문학과 임상심리를 합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프롤로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어떤 문학 작품 속의 주인공의 자살을 다루기도 하고 작가의 자살을 다루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떤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형태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롤로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어떤 모형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자살 사건을 좀 표피적으로 보게 만들 위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문학이고, 문학이 드러내주는 어떤 삶의 진실,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과 심리학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이런 식의 조심스러움도 좋았고, 책 자체가 이제 문학으로 읽는 죽음을 선택하는 마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드러난 혹은 작가들의 자살을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1장에서는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인간 실격, 그 다음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실비아 플레스, 버지니아 울프, 그 다음에 리틀 라이프라는 소설 안에서의 어떤 주인공, 그리고 술과 약물에 중독된 문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고 200페이지가량 정도 되는 얇은 책이어서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이 책은 누군가의 자살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뿐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는 게 모르겠어요. 좀 위험할까? 뭔가를 촉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책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자살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로서 제시하는 자살에 이르는 모형과 그것의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모로 좀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문학 작품들이랑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독서가 될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하게 내년에 무사히 만납시다. 자살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 살아가지고 내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 과연 언제가 될까? 저도 궁금하네요. 12월의 나에게 물어보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또 만나요. 안녕.